자, 2x2짜리 행렬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얘의 역행렬 뭐예요? AD-BC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바로 나오나요? 뭐 이게 생소하신 분도 있어요. 반대로 완전 달달 외워서 익숙하신 분들도 막상 이거를 유도해봐 그러면 좀 어려울 거예요. 얘의 역행렬을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역행렬의 정의랑 지난 시간에 배운 소거법 이용하면 유도가 바로 됩니다. 일단 역행렬 정의 생각해보면 얘를 A라고 했을 때 얘랑 곱해서 항등 행렬 10, 01이 나오게 하는 행렬이 바로 역행렬이죠. 자, 행렬과 행렬 곱하는 거를 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립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뭔 말이냐? 지난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개수를 가진 연립 1차 방정식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행렬과 행렬의 곱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행렬과 첫 번째 열 벡터를 곱해서 첫 번째 열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연립 1차 방정식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행렬과 이 두 번째 열 곱해서 두 번째 열 나오게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요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 곱하기 행렬은 행렬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연립 1차 방정식을 한 방에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똑같은 개수를 쓰는 그런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요 값이 뭐가 되도록 하면 역행렬이라고요? 그렇죠. 10, 01이 돼야 한다. 근데 역행렬 구하면 뭐가 좋아요? 역행렬만 있다면 AX는 B꼴에서 A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X를 바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조던 뭐 이런 거 안 해도 이 방정식 바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1, 2, 2, 5 이렇게 말고 A, B, C, D 이렇게 변수로 되어 있을 때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면 일반적인 2x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좋아요. 요 A랑 첫 번째 열 곱했을 때 1, 0 나오도록 하는 연립 방정식 하나, 다시 행렬 A랑 두 번째 열이랑 곱했을 때 0, 1 나오도록 하는 연립 방정식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연립 방정식 풀면 되겠죠? 가우스 조던 소거법으로. 자, 그러면 등강 행렬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푸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증강 행렬 각각에 대해서 풀 때 여기다가 뭐 곱해서 아래 거에다 빼고, 그래서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뭐 곱해가지고 위에다가 빼서 요거 B 지우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뒤에 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죠. 어차피 앞에 거를 항등 행렬로 만들려고 노력할 거니까. 근데 앞에 거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럼 봐봐요. 이렇게 만든 증강 행렬 하나 풀고 이렇게 만든 두 번째 증강 행렬에 대해서도 또 풀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비효율적이죠. 곱해서 빼고 이런 짓거리를 할 때 어차피 이 두 경우에서 똑같은 값을 곱해서 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증강 행렬 이렇게 두 개 각각을 풀 필요 없이 하나로 합쳐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더 증강된 증강 행렬에서 여기 왼쪽을 단위 행렬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계산되어진 결과 이 오른쪽 부분을 보면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싶은 역행렬에 해당하는 녀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윗줄에다가 뭘 곱하면 이 C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렇죠. A분의 C를 곱해서 여기 아래 거에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0대에서 날아가고 여기는 D에다가 A분의 BC 빼니까 D 빼기 A분의 BC가 되겠다. 여기는 어때요? A분의 C 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그리고 여기는 0에다가 곱하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1이죠. 좋아요, 좋아요. 요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통분해서 봐요. 그러면 A분의 AD-BC 니까 AD-BC분의 A를 두 번째 줄에 곱해줍시다. 그러면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AD-BC분의 마이너스 C가 되죠. A끼리는 지워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AD-BC분의 A 이렇게. 여기 좀 옮겨줘야겠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 B를 삭제시키고 싶다. 그건 간단하죠. 여기 아래가 1이니까 B 곱해서 위에다 갖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AD-BC분의 BC, 여기는 AD-BC분의 마이너스 AB. 요거 1은 AD-BC분의 AD-BC잖아요. 그래서 얘랑 더해지면은 AD-BC분의 AD가 되겠다. 이제 끝났죠? A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AD-BC분의 D, AD-BC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역행렬은 뭐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 바로 역행렬이 되는 거죠. 여기 AD-BC분의 1은 공통이니까 빼서 정리해보면 A의 인버스는 AD-BC분의 1 그리고 DA-B-C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D 자리 바꾸고 BC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그게 여기 있는 놈이겠구나. 그리고 앞에 AD-BC분의 1 붙고요. 2x2 역행렬 정도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코딩할 때는 그냥 컴퓨터가 구해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AD-BC가 0이면 어떡해요? 이 나누기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 행렬이 인버터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BC 값만 구해봐도 이 행렬이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터미넌트예요.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에 대응되는 어떤 숫자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값을 통해서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역행렬이 가질 조건이랑 프로퍼티들 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사각행렬 A가 인버터블하다와 동치인 것들. 인버터블하면 난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하고 인버터블하지 않으면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일단 1번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니어야만 역행렬을 가질 수 있습니다. 2번 A가 풀랭크이다. 즉 디터미넌트 A가 0이라는 것은 A가 랭크 디피션트라는 거죠. 3번 널스페이스가 0벡터다. 풀랭크면 무조건 널스페이스에는 0벡터만 존재하죠. 널스페이스 강의 보셨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뭐 이 정도입니다. 보통 랭크나 디터미넌트 값을 보고 역행렬이 있을지를 따져보게 돼요. 역행렬 관련 프로퍼티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또 요긴하게 쓰이기도 해서 쭉 한번 써볼게요. 1번 AB의 역행렬은 B 역행렬 곱하기 A 역행렬이다. 이렇게 곱해져 있는 놈의 역행렬은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거는 역행렬 정의로 잘 생각해보면 납득이 가요. A, B를 C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C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C, C 인버스, C 인버스 C는 I가 되겠죠. 그러면 A, B 곱하기 뭐를 해야 이 항등행렬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B 역행렬 먼저 곱해야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인버스가 와서 B끼리 이렇게 먼저 날아가고 그 다음에 A끼리 만나서 항등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A, B, C, D, E, F의 역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은 당연해 보입니다.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다. 그냥 벡터의 스칼라 배나 행렬의 스칼라 배나 뭐 똑같이 그냥 엘레멘트 각각의 스칼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버스를 취해주면 K분의 1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스칼라니까 행렬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뭐 상관없겠죠? 자, 이거는 전치를 하고 인버스를 하나, 인버스 하고 전치를 하나 똑같다는 건데 이거 아마 전치 배울 때도 적어놨을 거예요. 이것도 뭔가 어디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여튼 요긴하게 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디터미넌트 분의 1이다. 네, 오늘은 그냥 외우고 살았던 2x2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것부터 해서 인버터블하다랑 동치인 것들이랑 관련 프로퍼티들까지 싹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